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00페이지입니다. 숫자도 좋네요. 100페이지. 100페이지의 객관식 문제 연습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에서 계산 문제도 나오고 해결치를 해봤는데 객관식 문제 푸는 데는 좀 성질이 달라요. 이론적으로 이미 알고 있을 때도 문제는 처음에 안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문제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아는 걸 풀더라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보면 또 헷갈리고 숫자 계산을 보면 더 모르겠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풀고 나서 보면 아 이렇게 적용이 되는구나 라고 이해가 되시니까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1번입니다. 다음 중 재무상태표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번 통화 및 타인 발행 수표 등 통화 대용 증권. 이거는 현금성 자산 현금 맞죠? 통화는 현금이고 타인 발행 수표도 현금이고 통화 대용 증권도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맞습니다. 2번 단기 매매 증권. 단기 매매 증권은 현금하고는 전혀 다르죠. 이거는 일종의 주식입니다. 2번이 답이 되겠고요. 3번 취득 당시 만기 3개월 이내. 취득 시 만기 3개월. 맞죠? 현금성 자산 맞습니다. 4번 당좌예금, 보통예금 다 같이 현금성 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번입니다. 다음 항목 중 반드시 현금성 자산에 해당되는 것은 현금성 자산 1번 지급기일이 도래한 지급기일이 도래한 공사채 이자표라고 기억하시죠? 공채 이자표 또는 사채 이자표를 말합니다. 이건 맞습니다. 결산 시 만기 6개월 양도 예금 증서. 결산 시점에 만기 6개월이면 결산 시점에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한다 해가지고 단기 금융상품에 해당됩니다. 현금성 자산 아니에요. 현금성 자산에 해당되려면 취득 시 3개월이 돼야 되겠죠. 4번 3개월은 맞는데 취득 시라서 틀렸고요. 선일자 수표는 일종의 채권입니다. 매출 채권 같은 거예요. 그래서 1번이 답이 됩니다. 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 우편 한증서라는 거는 우편으로 현금을 보낼 때 현금 그대로를 넣지 않고 우측에서 우편한으로 현금으로 바꿔주는 그런 거 현금 맞아요. 2번 배당금 지급 통지표. 배당금 지급 통지표를 바로 은행에 갖고 가면 현금으로 바꿔줍니다. 현금 맞습니다. 3번 타인 발행 약속어음. 약속어음. 타인 발행 수표면은 현금이 맞는데 약속어음은 이거는 일종의 받으름이에요. 매출 채권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타인 발행 약속금의 개념은 몰라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타인 발행 수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현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종의 채권이다. 그래서 답이 3번이고요. 4번 만기가 도래한 국채이자표, 만기가 도래한 공사채 이자표에 해당이 됩니다. 공채가 해당이 되니까요. 그래서 답은 3번. 앞에 나온 본문에 나온 내용이 아닌 내용이 좀 나오긴 하는데 모르겠다. 처음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 번 보고 나면 이거는 안 나온 내용이지만 답은 이거는 현금이 아니겠네라고 감으로 맞출 수가 있으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처음 할 때는 누구나 어렵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일반 기업회 기준에서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아닌 것은 1번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 도래하는 채권 및 그렇죠. 취득 시 만기 3개월 이내면은 현금성 자산 맞습니다. 취득 시 만기 3개월. 2번 우편 한증서, 전신 한증서, 통화 대용 증권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금하고 비슷한 거예요. 다음에 3번 당좌 거래 개설 보증금 일종의 보증금입니다. 이거 현금하고는 좀 달라요. 사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보증금은 넣어놓으면 은행에 보증금이다라고 넣어놓으면 당좌 예금을 개설하기 위한 보증금이기 때문에 은행에 넣어놓으면 그 당좌 예금을 계약하기 전까지는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현금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3번이 답입니다. 통화는 바로 그냥 현금이고요. 그래서 3번이고요. 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유동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보면 우표 수입인지는 유동자산은 맞긴 한데 현금은 아니에요. 선급금이라든지 세금과 공과 그런 걸로 처리가 됩니다. 만기가 6개월인 타인 발행 약속금, 이 타인 발행 수표 아니죠. 타인 발행 수표면 현금일 텐데 타인 발행 수표가 아니고 엄이기 때문에 이거는 채권 같은 거예요. 현금이 아닙니다. 3번 질권이 설정된 보통예금. 보통예금은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질권이 설정됐다. 좀 어렵습니다. 질권. 뭔가 저당 잡혀 있다는 이야기예요. 저당 잡혀 있기 때문에 보통예금을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저당을 잡아놨다.
그렇다면 손을 못 댑니다. 그래서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하지 않아요. 이거는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은행 발행 자기압, 자기압 수표. 이건 현금이네. 바로 맞출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질권 설정 뭐 이런 어려운 말들이 가끔 나옵니다. 보기 4개 중에 하나 가끔 나오는데 뭐 깊이 있게 할 필요가 없어요. 몰라도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6번입니다. 다음 중 유동자산이 아닌 것은 1번 장기 미수금 중 1년 이내. 1년 이내면은 유동이네. 오케이. 장기자가 들어가면 보통은 비유동인데 1년 이내이기 때문에 유동. 2번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 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 그렇죠. 정상적인 영업 주기 1년이 넘어간다 할지라도 정상 영업 주기라면 그럼 유동이네. 오케이. 3번 사용에 제한이 있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현금이라 할지라도 뭐 보통 예금 같은 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 할지라도 제한이 있으면 아까 봤던 뭐 질권에 설정됐다든지 이런 사용 제한이 있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제한이 있으면 이것도 유동자산에 해당되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4번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단기 매매 목적이면 뭐 보통 뭐 단기 매매 증권 같은 유동자산이죠. 그래서 3번이 좀 말이 어렵긴 합니다만은 사용이 제한이 된다면 예금 같은 거 질권 설정이라든지 사용에 제한이 된다면 유동자산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번입니다.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모두 합하면 보겠습니다. 취득 당시에 만기가 2개월, 3개월 이내네. 맞네. 현금성 자산 맞습니다. 타임 발행 당좌 수표. 타임 발행 수표예요. 현금입니다. 타임 발행 수표는 현금이죠. 그 다음에 당좌 개설 보증금은 아니에요. 당좌 예금을 개설하기 위한 보증금으로 은행에 넣어놨다. 그래서 사용이 제한됩니다. 현금성 자산 아니에요. 보통 예금은 맞습니다. 현금성 자산. 그래서 50만원, 20만원, 30만원 합해서 100만원이네요. 100만원. 당좌 차율은 단기 차입금이기 때문에 이거는 부채죠. 자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7번은 답이 1번이고요. 8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아닌 것은 우표 바로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표는 뭐 소모품이라든지 뭐 그런 관련 계정 과목에 해당. 소모품으로 처리할 때도 있고 또는 뭐 선급금으로 처리할 때도 있는데 보통 소모품으로 많이 처리해요. 타임 발행 수표는 현금이고 보통 예금 현금성 자산 맞죠. 통화 대형 증권도 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맞습니다. 9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결산 시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계산하는 경우의 예이다. 틀린 것은 드디어 대손 충당금이 나왔네요. 결산 전에 대손 충당금 잔액이 10,000원씩 다 있고요. 기말 매출 채권 잔액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손율이 1%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 1%를 곱해줘야 되겠죠. 1%를 다 곱해주면 10만원에 1%면 1,000원입니다. 10만원 곱하기 0.01 하면 됩니다. 또는 1% 해도 되고요. 100만원에 1%면 만원이죠. 110만원에 1%면 11,000원입니다. 110만원 1% 역시 11,000원이고요. 보겠습니다. 매출 채권 잔액의 1%니까 대손 충당금이 1,000원이 필요해요. 그런데 만원이나 잔액이 있습니다. 9,000원을 감소시켜줘야 돼요. 환입해줘야 됩니다. 대손 충당금 환입 9,000원. 맞네요. 환입 9,000원. 대손 충당금이 여기는 만원이 필요한데 기존에 만원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회계 처리 안 합니다. 만원이 필요한데 만원이 있다. 뭐 더하고 더 해줄 게 없죠. 그대로 둡니다. 회계 처리 없음. 맞네. 그대로 둔다.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 11,000원이 필요한데 만원밖에 없네? 그러면 1,000원을 대손 충당금으로 추가로 설정해줘야 되겠네? 그래서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 충당금 1,000원. 대손상각비 1,000원 맞죠?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에는 대손 충당금 1,000원 맞습니다. 다음에 역시 4번도 대손 충당금이 11,000원 필요합니다. 1% 11,000원 필요한데 충당금 잔액에 만원이 있네? 역시 똑같죠? 3번과 똑같습니다. 기타의 대손상각비라는 말이 나왔어요.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뭐 기초본계 50선 할 때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본문에도 나온 겁니다.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매출 채권, 그러니까 외상 매출금 받으러 이 외에 그 외에 다른 채권, 대여금이라든지 뭐 그런 다른 채권에 대해서 대손을 설정할 때 기타의 대손상각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업외 비용이죠. 이때는 매출 채권 잔액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기타의 대손상각비가 아니고 그냥 대손상각비. 그래 답이 3번이 됩니다. 다음에 10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중 당좌 자산에 속하지 않는 계정 과목은 보겠습니다. 1번 보통 예금. 보통 예금 당좌 자산 중에 현금 등가물, 현금 및 현금 등가물 속했죠. 2번 외상 매출금. 당좌 자산 맞습니다. 외상매로 매출했으면 1년 안에 받을 거다. 당좌 자산 맞고 재고 자산은 아니죠. 3번 단기 대여금. 단기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당좌 자산 맞습니다. 그런데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자산인데 단기가 아니에요. 당좌 자산이 아닙니다. 답이 4번이고요. 그 다음에 11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자산으로 적절한 것은, 잠깐만,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은 일단 채권이어야 돼요. 채권이 뭐냐면 뭔가 받을 권리죠. 뭔가 받아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미지급금은 내가 지급해야 되는 거죠. 부채입니다. 이건 아니고요. 미수금, 아직 받지 못한 돈이에요. 받아야 되는 거니까 2번이 맞습니다. 3번 선수금은 미리 받은 돈, 계약금으로 받은 돈이죠. 미리 돈을 받았으니까 뭔가 해줘야 되는 부담이 있다. 부채입니다. 예수금도 이거는 은행이 아니고 세무서라든지 4대 보험공단 이런 데 납부를 해야 되는 일종의 부채에 해당이 됩니다. 자산은 2번, 채권으로 해당하는 2번밖에 없죠. 그래서 1번이 2번이고요. 12번 보겠습니다. 결산 시 대손충당금을 과소 설정했다. 너무 적게 설정했어요. 정상적으로 설정한 경우와 비교할 때 어떤 차이가 있는가? 대손충당금 기말 결산에 설정할 때는 보통 이런 분기를 합니다. 대손상각비 얼마 대변에는 대손충당금 얼마 이런 분기를 하죠. 기억나시죠?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 그래서 대손상각비는 일종의 비용이에요. 비용을 과소 계상했다는 겁니다. 과소 설정했으니까 비용을 과소. 대손충당금은 부채도 아니고 자산도 아니고 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 자산을 많이 차감해야 되는데 덜 차감했어요. 자산이 과대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용이 너무 과소하게 적혔어요. 수익 빼기 비용은 당기순이익 이익이죠. 비용이 너무 적게 계산이 됐다. 그렇다면 당기순이익이 너무 크게 과다하게 계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많아진다. 당기순이익 맞습니다. 당기순이익이 과다하게 되는 거죠. 바로 1번이네요. 당기순이익이 적어진다 틀렸고요. 당기순이익이 많아진다는 말은 같은 말로 결국 자본이 과다하게 됐다 이런 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일종의 자본을 형성하는 한 구성 요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자본이 과소가 아니고 과다. 자산이 과소 표시, 자산이 과다 표시되는 거예요. 과소 표시 아니고 답이 1번입니다. 그래서 13번으로 가겠습니다.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채권의 대손충당금 환입은 다음의 계정 구분 중 어디에 속하는가? 대손충당금 환입. 대손충당금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환입하니까 일단 대손상각비로 처리될 때 대손상각비는 뭔가요? 대손상각비 매출채권에 대한 거.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일종의 판매비와 관리비예요. 판관비라고 하죠. 판관비는 영업활동에 관련된 비용. 그래서 매출채권에 대해서 매출채권이 떼일 것 같다, 못 받을 것 같다, 그래서 발생된 대손상각비는 영업하면서 발생한 거니까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환입은 거꾸로죠. 판매비와 관리비를 환입한다, 줄인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건 판매비와 관리비의 마이너스 계정. 어쨌든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답이 1번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4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의 거래에 대한 분기를 맞는 것은 8월 31일 거래처의 파산으로 외상 매출금 10만원이 회수 불능이 되었다. 대손됐다 이런 말이죠. 8월 30일 이전에 설정된 대손충당금 잔액은 4만원이 있다. 그럼 분개를 해봅시다. 일단 외상 매출금을 못 받게 됐으니까 외상 매출금이 감소하겠죠. 자산의 감소는 대변, 외상 매출금 10만원, 대변에 10만원. 다 똑같네요. 별 의미 없네요. 1, 2, 3, 4번이 다 똑같으니까. 외상 매출금 대변에 10만원. 그리고 대손충당금이 4만원 있었으니까
대손충당금을 4만 원만큼만 감소시켜 줍니다. 부채처럼 처리하니까 차변에 나옵니다. 차변에 대손충당금 4만 원. 4만 원. 6만 원 아니죠. 환입도 아니고. 그럼 바로 1번이 답이네요. 4만 원까지만 대손충당금, 나머지는 대손상학비.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15번 보겠습니다. 15번 다음 중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자산으로 적합한 것은, 설정 대상 자산 아까 잠시 말씀드렸는데 채권만 해당이 됩니다. 받을 돈, 일종의 자산이죠. 보겠습니다. 미지급금, 지급해야 될 돈이에요. 부채입니다. 이건 아니죠. 이번 대여금, 빌려준 돈이죠. 빌려줬으니까 받아야 될 겁니다. 받아야 되면 채권이네. 설정 대상 맞네. 2번 맞네요. 외상 매입금은 부채입니다. 외상으로 샀으니까 갚아야 되니까 부채죠. 예수금 일종의 부채입니다. 세금이라든지 4대 보험이라든지 이런 거 직원한테 급여 줄 때 원천 징수로 떼는 금액은 회사가 가지는 게 아니고 세무서라든지 4대 보험공단에 줘야 되는 돈, 줄 돈입니다. 줘야 되니까 부채입니다. 답이 2번입니다. 16번 보겠습니다. 주세원은 대손충당금을 보충법에 의해 설정하고 있으며 매출채권 잔액의 1%로 설정하겠다. 기말 재무상태표상 매출채권의 순장부가액은 얼마인가? 순장부가액이라는 거는 매출채권 금액에서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후의 잔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순장부가액이라고 해요. 그리고 1%, 보통 시험에 나오면 무조건 1%가 제일 많고 1% 아니면 2%예요. 그러면 기말 매출채권 잔액이 얼마인지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매출채권이 기초에 5만 원이 있었습니다. 전기부터 넘어온 게 5만 원이고 이번 기회에 발생한 게 50만 원. 그래서 전체 매출 채권이 55만 원이 있었는데 20만 원을 회수했어요. 55만 원에서 20만 원 회수했으니까 남아있는 금액은 35만 원이 남아있겠죠. 이해되시죠? 여기서 1%를 설정한다. 35만 원 곱하기 1% 하면 3,500원. 3,500원을 대손충당금으로 남겨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전체 채권이 35만 원인데 매출채권 1% 3,500원을 빼보면 35만 원 빼기 3,500원 하면 34만 6,500원이 되네요. 34만 6,500원. 여기 있네요. 34만 6,500원. 답이 1번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대손충당금 종계정 원장이 이렇게 나와 있다 하더라도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그냥 매출채권의 순장부가액만 물어본 거예요. 순장부가액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매출채권 금액에서 대손충당금을 뺀 거다. 기말에 1%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게 되면 대손충당금 기초에 얼마가 있었고 얼마가 대손됐고 상관없이 그냥 기말 금액 35만 원에 1% 3,500원이 대손충당금으로 설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빼주면 34만 6,500원이라는 금액이 나오죠. 이게 그냥 순장부가액이라는 겁니다. 순장부가액 순자를 안 붙인다 할지라도 그냥 장부가액이라고 물어본다 할지라도 대손충당금을 뺀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 시간 조금 힘든 개념들이 조금 있었는데요. 복습하시면서 이거 문제 풀 때 이해가 안 되신다면 앞에 본문 내용으로 넘어가서 한번 찾아보시고 그러는 과정에서 공부가 많이 되니까요. 한번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